첫 번째 가보죠. 자, 대만 첫사랑 왕대륙의 몰락이 이 사람 이름입니다. 왕대륙. 자, 2016년 그 영화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로 일약 아시아권 스타로 뜨면서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저 사람 왕대륙 아시나요? 이 빅뱅 전 멤버 승리 절친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야, 이거 초록은 동색인가요? 승리는 약과야 진짜. 네, 대만의 청춘 스타인 배우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에 출연하면서 아시아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와 정준영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우 왕대륙이 이날 오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지난해 4월 왕대륙이 승차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했는데 배정된 차에 불만을 표하면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지인을 시켜서 운전기사와 차량 배정 담당자를 폭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들 모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대륙은 이미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 브로커에게 1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을 주고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인데요. 오늘 13일에 1년간 대체 복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은 검찰이 병역 기피를 조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BTS 멤버들도 18개월 병역 의무를 다하는 판에 대만은 복무 기간 딱 1년인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큰 게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돌아온 퇴사자 쓱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누군가가 식당 뒷문 잠금을 풀고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는요,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쭉 저렇게 가더니, 자, 가서, 자, 포스기의 화면을 띡 누르자, 칙칵, 돈통이 탁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막 쥐지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쫙 저렇게 챙기고는, 인마이 포켓 하고서는, 자, 뭐 할까요? 주머니에 손, 푹 눌러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왔던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둑 놈이자 전직 직원이라는 건데요. 얼마를 훔친 겁니까? 네, 직원이 훔친 그 현금은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310만 원 정도를 손해 보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도 같이 이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걸 알으니까 딱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일도 하게 해주고 그 집 보증금이 없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어느 날 뭐 병역 교육필증, 외비군 교육필증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져 버린 사이에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다 하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그만큼을 다 이제 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장님이 빌려준 돈이라서 300만 원을 넘게 손해 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딱 보아하니 뭔가 사연 있는 인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요. 담당 형사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요. 지명 수배 중이에요. 네,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수배 중인 상태였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도 안 갔습니다. 어허이. 이거 다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연락했더니 예비군 교육필증 요구해서 잠적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내가 1,8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8만 원 훔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제보자를 차단했습니다. 참, 나 이거 18만 원 훔쳤는데 왜 성화냐니요. 이게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변 시선 따윈 노입니다. 자, 남이사 보든 말든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하는 사람들의 영상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잔디밭 위 남성 칠까 말까 장고 끝에 할게 장고 끝에 빨리 쳐! 탕! 힘차게 공을 때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공을 얹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또 팍! 굿샷! 자, 그런데 이 넓은 잔디밭에서 나 홀로 황제 파크 골프를 시전 중인데요. 참, 저 양반. 근데 저 표지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잔디밭 내 파크 골프 금지. 박 변호사님. 네. 파크 골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폼 진단부터 하고 가시죠.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팍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몇 번 이렇게 그 연습 스윙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실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지는 알 수 없고 계속 뜸들이다가 겨우 한번 치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 그걸 떠나서 저기가 어디냐면
대구 북부에 있는 야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야영장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고요. 골프는 아닙니다. 파크 골프를 하고 있고 파크 공은 좀 더 커요. 커. 이거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아마 제보자가 사건 반장에 보던 사람이 나왔네. 사건 반장 사실은 골프만 보도를 해줬어요. 파크 골프는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냈다고 하고요. 공 큰 거 봐. 공 저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연습이나 하시라. 왜 저기서 저걸 하시나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바닷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웬 커다란 불꽃이 자, 바닥에 불을 피워놓고 불멍 중인가요? 자기야 너무 따뜻하다. 자, 제가 법에는 문 외 한이어도 이건 딱 봐도 불법 같은데요. 네, 지난달 23일에 제보자가 남편과 함께 이제 포항의 호미곶 유명한 곳이죠. 여기 드라이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 세워놓고 산책을 하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바닷가 앞에 40,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 또 여성 1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닥에 불을 피우고 이걸 쬐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요, 잠시 아까 그 화면 보면은 주변에 낚시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도 낚시를 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건조주의보 발령 중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날 풍랑주의보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화면에 나오죠. 바로 뒤에 나무도 있고요. 숲풀도 있습니다. 이거 불 옮겨 붙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다. 불 조심하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애먼 곳에 거침없이 니킥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점점 학원 쪽으로 다가가더니 발로 펑! 에이, 또 펑! 아, 시래기에다 냅다 로우킥을 날립니다. 자, 그렇게 분노 발산하고 가는가 했는데 옆에 있던 패널을 보더니 또 펑! 또 펑! 아, 자, 사진으로 넘어가죠. 에어컨 시래기는 반으로 뚝 부서지고 말았죠. 패널도 저렇게 쩍 갈라져 버렸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아, 왜 말 못하는 시래기한테 발길질을 하고 살아? 예,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보내준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가다가 학원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패널을 차는 모습이에요. 뻥뻥 차면서 가고 옆에 아마 일행도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일행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라고 알려졌는데 별다른 제지가 없습니다. 차는 모습.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 제보나 해야 되겠다, 사건 반장.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예. 빨리 찾았다고 해요. 아, 진짜? 신고하자마자 조금 더 지나서 가해자 찾았다. 오.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사건 반장 덕분에 좀 빨리 찾은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일단은 그 여성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왜 가만히 놔두지도 모르고 원래 좀 이상 행동을 좀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 하고 사건 반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아유,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머리다. 왜 말을 못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만 저를 만지는 손님들 때문에 괴로운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국악을 전공하면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머리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가 좋아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만진다는 건데요. 젊은 분들은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몰래 덥석 만져요. 최근에도 한 손님이 몰래 잡다가 당겨버렸는데요. 제가 놀라서 당기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사과도 없이 그냥 만져본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저랑 마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만진 손님도 있었습니다. 만지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많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겪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해서 사우나 가서 세신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자,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성 손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예민냐? 이거 여기 오는 할매들 아줌매들 다 꼬불꼬불 볶음머리라서 이런 긴 머리 보면 오메 이것이 뭐야 하면서 신기하니까 그런 것이요. 요즘 세상에 응대기까지 듬는 머리칼이 어디 있단가. 요즘 말로 하면 다해 자네가 우리의 워너비인 것이요. 피하지 말고 그냥 즐겨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 다음 사연자예요. 즐기긴 뭘 즐겨요. 왜 남의 몸, 남의 머리카락 함부로 만지시냐는 건데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맘대로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 제 머리카락이 탐나고 신기하고 하시면 저한테 먼저 묻고 조심조심 터치하세요. 머리칼도 엄연히 제 신체 일부입니다. X. 예, 손 변호사님, 이건 뭐, 예. 네, 참 항상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든 한번 좀 조화롭게 해석해보자.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신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우선 머리카락을 만지는 게 상당히 좀 중립적인 또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확 잡아당겼다 이런 손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폭행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만졌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머리카락이라 해가지고 뭐 피부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걸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왜 그게 만지고 싶을까요? 그냥 머리카락이 길고 이러면 일단 뭐 탐스러워 보이고 신기하고 요즘 잘 뭐 못 보니까 이렇게 윤기도 나고 막 이렇게 파마 막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머리카락 건강하고 윤기 나고 이래서 이렇게 손이 갔을 수는 있는데 만져보고 예뻐서 만져보고 싶어도 안 만져야죠. 남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죠.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른 거고 길고 싶으면 기른데 남의 머리카락이나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제보하신 분께서 예민하게 구시는 건 아니고 충분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누가 막 그냥 말없이 만지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제 옷가게를 하시니까 이렇게 손님들하고 서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걱정이 있네요. 자, 이 박 변호사님하고 백다희 아나운서 투샷 좀 잡아주실래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백다희 아나운서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까? 예쁘다 하면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때릴 것 같아요. 욕하거나 때릴 것 같아요.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만지고 싶지 예쁘다는 않으세요? 생각은 드는데 만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무서워요. 자, 아마도 머리가 상당히 탐스럽고 30년간 길렀다니까 매우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 추측이긴 한데 뭔가 가발이나 다른 걸 생각하고 만지지. 왜냐하면 10여 명이 만지는 거는 좀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엉덩이까지 덮는 머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에 10명씩 만진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계속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의사표시도 한다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만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허락 맡아도 안 되겠죠. 막 땡기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 예민한 거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의리란 말이죠. 맞아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저도 절대 예민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머리를 적당하게 좀 자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잔인한 방법. 댓글도 볼게요. 사건 부반장님 정중하게 만지지 말라고 써서 붙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백두산님 머리를 묶거나 틀어서 올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현희님은 머리카락도 신체 일부인데 다들 인식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